감싸도는 게 바로 빨갱이야. 좌우익의 갈등이 심했는지요? 벌교에서의 좌우익 갈등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 논쟁에 의해서 여전히 그늘에 가려진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망명해서 활동한 독립군들인데요. 이들은 이념을 떠나서 보다 효율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공산당 계열과 연합작전을 펼쳐나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몇몇 꼽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조선혁명군을 끝까지 사수하려다가 순국한 최윤구 사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조선혁명군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쇠퇴와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하고도 상통합니다. 최윤구는 저희 어머니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예,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최승일, 최윤구는 최승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많이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국에 와서 1932년도 최윤구가 그때 갑자기 와서 그 옆에 부락에 후창천에 전사 100여 명을 숨겨놨는데 먹을 것을 찾아달라 그래서 왔다 그랬어요. 결국 낮에는 집에 최윤구 배틀방에서 우리 어머니 배틀방에서 최윤구는 거기서 지내고 밤에는 날이 저물면 낮에 형제들이 준비한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뭐 집에 이제 물건들 있어요. 그리고 그때 최윤구 아버지가 대장간을 끓여서 집에서 만든 장기고 그릇이고 많아요. 그런 거 필요한 것들 가지고 그다음에 뭐 옷 가지고 그때 반찬 같은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날라다 줬는데 이렇게 이제 4일 동안 줬어요. 야, 우리 승팔이 불쌍하다. 우리 승팔이가 어려서 엄마 돌아가고 또 동생 하나 돌아가고 혼자 남아서 아버지 여기 데려다 놓고 색시 능밖에 데려다 주고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소식도 없고 큰 장군인데 어떻게 찾으면 아무쪼록 찾아보면 그 서원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울곤 했어요. 나도 그때 어린 마음에 우리 외삼촌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따라 울곤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커서 찾아보겠다고. 2011년 2월 11일입니다. 중국의 한 신문지상에 사람을 찾습니다는 광고가 게재가 됩니다. 얼마 후에 북한 영사관에서 강하경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최윤구의 딸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의 아들은 북한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경은 최윤구의 손자와 만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이게 편지 그 아들입니까? 예, 이분이? 손자. 최주용이란 분이 손자. 네, 맞손자. 이 북조선에 갔어요. 북조선에서 네, 이 사람 여기 시간 이제 여기- 오남매인데 이 사람 둘이 북조선에 2010년 갔어요. 10월 15일이네. 10년에 이제 뭐라고 돼 있는 거죠 이게? 10년 10월 조카, 조카, 주용, 얼림. 주용 올림. 그래서 존경하는 고모님에게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최윤구 이거 편지 봉투고요. 그때 온 편지, 그렇죠? 그리고 그 조카의 사진, 그리고 저기 북한에서는 사남매인데 그 딸둘 아들 둘. 근데 이거 아들 북한에서 둘이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 동상도 해줬고. 예, 지금 살아서 북조선에 살고 있어요. 지금. 1931년 9월 18일입니다.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지금의 중국 동북 삼성 일대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서간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선혁명군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에 그 이듬해 1월 초입니다.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국민부가 그 간부 40여 명을 신비년으로 긴급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 중 31명이 체포가 되고 말아요. 이것이 신빈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국민부는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이에 국민부가 급히 고이혈을 조선혁명당의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양기하를 국민부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또 양세봉을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지요. 즉 당과 정과 군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달에 양기하가 관전연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양세봉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또 다른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는 나는 중국 의원군과 항일 작전을 펼쳐나가겠다. 심지어 마적, 그리고 대도해는 반제국, 반군벌을 외치던 중국 농민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러한 마적, 또 대도해하고도 대일항전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천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중연합군을 조직을 하는데 전체 병력이 한 2천여 명 정도 됐어요. 양세봉은 한중연합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조선혁명군, 당시의 병력이 한 400여 명 됐었는데요. 이를 5개사로 개편을 합니다. 이때 최윤구가 제4사의 사령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양세봉의 그 주도로 이루어진 한중연합군은 연전연승의 신화를 창조해 나갑니다. 특히 신비년 영릉가성 전투, 또 흥경성 전투는 그야말로 또 다른 대첩이었습니다. 일본군과 만주 국군을 상대로 10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지요. 즉 한중연합을 통해서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32년 7월입니다. 최윤규 단독으로 통화연 쾌대무자라고 하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일본군과 만주국군을 상대로 해서 8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지요. 이 전투를 통해서 최윤규가 조선혁명군 내에 이제 명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무렵에 중국 공산당 계열의 무장 세력이 점차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중국의 정규군들이었습니다. 양세봉은 중국의 정규군하고도 연계하기 위해서 조선혁명군을 3개사, 7개 중대로 개편을 해요. 이때 최윤규가 그 이사의 사령을 맡게 되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대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일제가 조선혁명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대토발 작전을 펼칩니다. 무려 6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조선혁명군을 압박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귀순을 권유한다든지 회유, 매수 등의 공작도 같이 펼쳐나갑니다. 실제로 속속 투항하는 독립군들이 생겨났어요. 전체적인 사기는 다운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1934년 9월 달에 양세봉 장군이 허망하게 순국을 하고 맙니다. 게다가 엎친데에 덮친 격으로 1936년 12월이에요. 조선혁명당 중앙위원회 고이허 주석이 일경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는 조선혁명군의 사실상 최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고이허 주석이 조선혁명당의 이념을 뒷받침하던 정신적 지주로서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혁명군은 200여 명 규모였어요. 반토막이 난 것이지요. 이들이 그 신계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산채를 짓고 본거지로 삼고 있었는데 일제가 이곳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게 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50여 명의 대원들이 일제에 투항을 하고 맙니다. 끝없는 회유에 그만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도 마지막 총사령관 김활석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최윤구 등 젊은 참모진들은 중국 동북항일연군과 연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김활석 총사령관은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즉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최은규 같은 경우에는 실리를 추구한 것이죠. 명분과 실리,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1938년 3월 달에 최은규는 60여 명의 부하 장병을 이끌고 당시에 그 양정우 사령관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의 제1로군으로 가담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인들로 구성된 독립부대를 편성하게 되고 거기서 사령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1940년 2월 달에 최은규 사령이 전사를 합니다. 당시 그 양정우 사령을 뒤쫓던 그 일본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게 되고 결국 양정우와 함께 전사를 하고 맙니다. 양세봉이 희생되니 집에 돌아와서 나는 화인으로 간다. 이 말 남기고 가서는 영무서식이에요. 영무서식인데 신민현의 말 돌아가는 거. 최용구는 양세봉 남은 부대를 끌고 무성으로 갔다. 김일성 장군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 한마디 남겼어요. 이후 1990년입니다. 길림성 화전시 향수하자 최은규가 전사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화전시 인민정부가 최은규의 그 추모비를 건립을 합니다. 추모비의 내용은 읽어볼게요. 1938년 말 동북항일연군 1로군은 홍성립자에서 야간을 틈타 만주국군을 기습하여 100여 명을 섬멸하고 적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 이 전투 중에 최은규가 장렬히 희생되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그 최은규의 공훈을 기려가지고 1990년입니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급을 2단계 올려가지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를 합니다. 유공자 신청을 한 이는 최은규의 조카 최인빈 씨인데요. 현재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빈 씨의 그 주장에 따르면 최윤구의 본적은 경상북도 청도군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청도군 운문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데 앞장을 섰고요. 그래서 일제 그 추격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한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은 2009년 독립기념관에서 발간한 1930년대 만주지역 항일투쟁이라고 하는 책자에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즉 최은규라고 하는 인물은 한 사람인데 후손이 한국에도 있고 또 북한에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후손들은 최은규의 본적이 경상북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에 있는 후손들은 평안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연 북한 그리고 서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하경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또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최인빈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정말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최은규를 그 진작에 그 영웅으로 숭앙했던 것 같습니다. 평양 대성산에 혁명 열사릉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최은규의 반신상이 건립이 되어 있고요. 또 김일성은 최은규를 평가하기를 만주 지역에서 반공의 분위기를 연공의 분위기로 바꾼, 즉 연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산당과 연계겠지요. 바꾼 주역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그 이념을 떠나서 최은규의 그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의 강도라든지 어떤 지속성, 그 다음에 중국 항일 세력과의 연대 전략, 즉 포용성을 띤 이념이지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귀중한 역사적인 교훈을 선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일과 관련해서는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조선 공산당과 연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자유롭게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중국 공산당과
연계를 했다라는 이유로 아직도 그늘에 가져져 있는 항일 투사들은 이제 빛을 봐야 될 때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그 이념을 떠나서 항일이라고 하는 목표에 그 전념했던 그들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의 논리도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